대표 문제로 한번 책정해 볼까요? 명확성 원칙,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론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를 대표로 한번 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기업, 공익을 대한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요거는 이 판례가 숙지돼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했다. 허위 통신 규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괜찮죠. 그죠? 필요하죠.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요 표현, 이게 공공복리니 사회질서 유지니 뭐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답습할 뿐 전혀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구체성이 떨어진다.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오거든요. 이 사례가 이제 여러분 우리 일순한테 공부했던 미네르바 사건이죠, 그죠? 예. 다음 아고라 필명 미네르바 박대성지 사건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다음 아고라라는 창이 있었죠. 그죠? 다음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워낙 말 많고 탈 많아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아고라가 이제 그 아고라라는 게 예전 그리스, 그죠? 그리스의 그 직접 민주정 할 때 시민들이 투표하고 하는 이제 광장을 아고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치, 그것도 직접 민주정치의 이제, 그 근원이죠. 예, 기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고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각종 이제 정치적인 의견들을 이제 주고받고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대성 씨라는 분이 그 이제 아고라에서 필명을 이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고 있었는데, 요게 문제가 왜 됐냐면은 이게 MB 시절이거든요. MB 정권인데, 그 MB가 그 당시 뭐 환율 정책이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실패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로부터 약간 뭐라고 할까, 욕을 얻어먹을 때죠.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 그래서 뭐 쥐박이란 말도 나오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내가 쥐박이라니 이러면서 좀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을 너무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깔보는데 뭐 좀 이렇게 시범 케이스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기구에서 표적 수사를 합니다. 표적 수사. 요거는 이제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또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버로 뒤져가지고 한동 걸려라고 막 뒤지는데, 이분이 환율정책, 이제 MB 환율정책을 비판하는 그 글을 이제 올렸는데 그 중에 허위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위의 사실이 이제, MB 환율정책 비판글에 허위 사실이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딱 적발해가지고는 이제 이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가 들어가요. 공소시효에 돼가지고 이제 형사 공판이 열리는데 그때 바로 이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 제기합니다. 그래서 위헌범위 심판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헌재가 바로 이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려주고 바로 무죄로 풀려나죠. 자, 그래서 워낙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요 정도 나오면은 이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으로 갑니다. 구특가법 조항 중 제1항 또는 2항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고 해서 이제 위헌난 사례인데 위헌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하여튼 나오면은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분석도 안 되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구특가법의 45조의 4, 6항 중 이제 제1항의 죄로, 제1항의 죄가 뭐냐면 상습절도 조항이거든요. 상습절도. 요게 헌법 불합치 이제 위헌이 떨어집니다. 선례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요. 장발장법 조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습으로 절도를 한 사람들을 이제 가중하는 조항인데 그게 형법하고 똑같은 구속 요건을 유지하면서 이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거. 그게 우리 헌재가 특별법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구조를 못 갖췄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성되려면 일반법의 그 규율사항 중에서도 특징이 있는 항목들을 이제 따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제 특별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상습으로 절도,
형법에 상습절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요 밑에 329조 요거거든요. 329조 가면 이제 절도도 있고 관련해서 상습절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습으로 절도한 거는 형법에 이미 있는데 그 구성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만 가중시킨 거 이런 것들은 이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갖춰야 될 특별한 징표를 포함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특별법의 그 정당한 구조를 못 갖췄다 해가지고 위헌 나거든요. 자, 근데 이 상습절도가 옛날부터 보면은 그 돈 없고 진짜 힘없는 사회 약자들이 그 배고파서 빵 몇 개 훔치 먹은 거 이거 엄청나게 가중해가지고 장발장법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게 그래서 이제 위헌 나오잖아요. 근데 위헌 나고 지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지금 이 관련 조항이 이 제1항을 이제 없애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위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항 상습절도가 이제 위헌 선고돼서 폐지됐는데 이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문장 어디를 봐도 위헌 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헌 나고 없는 건데도 여전히 규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습절도가 이제 이 1항 조항이 이제 위헌 나왔는데 그 관련 조항을 제때 입법부가 못 고치고 안 고치고 하는 바람에 확인해준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죠. 예시적인 입법 형식이 예를 드는 방식의 입법 형식을 얘기하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 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 지침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하고 이미 틀렸네요. 누적적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플러스입니다. 요 두 개의 소양이 갖춰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명확성이 갖춰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까지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이제 틀리게 되겠네요. 자, 예시적 입법 형식. 예를 드는 방식인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그걸 사례 조항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기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요걸 이제 일반 조항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식 입법은 항상 사례 조항 부분하고 일반 조항 부분, 즉 일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의 어떤 기준, 소양, 이걸 이제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 사례 조항들이 일반 조항의 개념, 포괄적인 개념을 추측할 수 있는, 즉, 이제 바운더리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침, 판단 지침 역할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일반 조항이 이런 다양한 지침들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전혀 뚱딴지 같은 개념이면 그것도 의미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다양한 지침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 결국 이제 국민들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을 통해서 포괄적인 개념의 바운더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의미 연관성이 확보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의미 연관성이 확보된단 말이 이제 이 두 조항이 이제 의미가 하나로 이제 합쳐짐으로써 법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명확성이잖아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제 명확성을만 요구하면서 법의 완벽한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의 어떤 총체적인 의미를, 전반적인 의미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계기, 기초 이런 것들을 가지면 명확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 기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진다면 최소한의 명확성 기준을 이제 충족하니까 그죠? 최소한이라고 하는 최대한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헌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이 판례 논리의 이제 문장 속에서 보면은 의미, 연관성, 이런 단어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침, 포괄, 이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니까, 요 세 가지 단어가 편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 포괄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결국 두 가지가 이제 갖춰지면 의미가 연관됨으로써 특정 가능해진다. 요렇게까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리을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좀 지워야겠네요.
자, 이제 미음 보겠습니다. 구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예, 요 아청법이라고도 하고 더 줄여서 그냥 청소년 성보호법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아청법, 청소년 성보호법. 자, 이 법 중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 아, 여기 나왔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자, 요거 이제 정리해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 아청법이, 그 옛날에 그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전신인데, 이 아청법이 그 실제 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 그것만 규제를 하다가, 워낙에 이제 뭐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 포르노 애니,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가상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괄적으로 이제 규제하기에 이르러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의 청소년까지 가상의 청소년 캐릭터까지 이용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 우리 현재는 이 성관념을 해치는 이런 측면들은 실제 청소년을 이용하는 거나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실적인 효과가 성관념을 해치는 성도덕을 해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은 마찬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성관념 을 저해하는 효과가 동일하다. 동일하다 봐가지고 합헌으로 봅니다. 다. 그래서 모두 두 개 판례가 두 개 있는데 옛날 판례, 최근 판례. 근데 주로 최근 판례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이게 가상의 청소년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도 규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의미를 바로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